그래도 이제 일본에 네, 계신 우리 박철현 기자 연결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좀 네,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 국내 소식을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광복절 경축사나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나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러니까 중일마 발언, 대일 역사인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네. 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향한 이런 마음, 이런 발언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자님께서는? 제가 솔직히 이런 네.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잡아놓은 고기 어항에 가둬놓고 즐기는 듯한 느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아, 일진이 약간 빵 셔틀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네, 빵 네, 셔틀 네, 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일본에서는 아예 윤석열 정부의 사도광산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음,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네, 독립기념관 관장 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보도가 몇 군데 이렇게 간략하게 네, 스트레이트로 나오고 있지만 논평하는 기사라든가 뭐 음, 칭찬하는 기사나 비판하는 기사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형태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조금씩 보도 나오는 거를 한국 언론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런 보도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고 음, 뭐 이렇게 하는 보도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분석 보도 이런 게 이제 네, 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내부의 역사적 그 대립, 그러니까 음, 역사 인식에 대한 대립이 네, 아주 내부 분열이 되고 있다. 내부 음, 분열이 되고 있으면서 뉴라이트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세였는데 뉴라이트가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의 그 뭐냐 이제 목소리를 그 내고 있다? 테리토리라 해야 되나 음, 그거를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가 이제 뭐냐 인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하. 우위에 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네, 입장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자 네,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한국 언론으로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이트리스트 때 나왔던 뭐 노 음, 재팬이라든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일본의 한국 관광객들이 1등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네, 6월까지 통계 내가지고 490만 명이 왔어요. 근데 음, 작년에도 700만 명이 왔단 말입니다. 네, 뭐 압도적인 1등이었죠. 어, 중국하고 대만 다 제꼈어요. 예, 근데 요번에도 1등이 될 거예요. 6월까지 490 왔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1000만 명 가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음, 사람들의 일본은 지금 관광이 엄청난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관광 오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을 칭찬하던 한국을 비판하던 그게 이제 한국에 있다 알려지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대한 반발이 심해진다. 그렇게 음, 되면은 노재팬 운동이라든가 일본 가지 맙시다 뭐 이런 운동이 되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든 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감방장관이라든가 외무성 장관이 하나하나 코멘트를 했었어요. 네, 뭐 어떻게 한국 기자가 질문하면 코멘트를 하듯이 뭐 했는데 음, 그런 거조차 안 해요 지금. 음, 그냥 그러니까 아예 조용히 그냥 지금 가자.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 아, 입장에서는 윤석열 잘하고 정부가 있으니까. 뭐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하. 야 그냥 이대로만 쭉 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도 되지 않고 있고 빈도도 낮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런 기류가 읽혀진다는 건데요. 기시다 네. 총리 지금 이제 뭐 총재직에서 물러나서 그러니까 총리에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던데 네, 방한한다는 출마 안 얘기가 합니다. 방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한한다는 얘기. 네네네. 왜 방한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분석이라기보다 그게 일단 확실치가 않고요. 아, 아직은. 그러니까 네. 총리 관저도 그렇고 예. 이제 대통령 용산에서도 뭐 지금 좀 약간 묵묵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음. 6월 7일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일주일 전쯤에는 보통 그 수상 총리의 일정이 어느 정도 리크가 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살짝 눈을 띄워본 것 같아요. 살짝 아하. 눈을 띄워서 분위 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형성이 되면 가는 거고 네. 뭐 솔직히 좀 퇴임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힘은 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래도 지난 2, 3년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는 뭐 어떻게 잘 뭐 한일 관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총리 퇴임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일 관계 네. 개선에 대해서 그 업적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 일본 와가지고 그래도 오므라이스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사적으로도 좀 친하고 술도 한잔 하고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퇴임하는 총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냥 간단하게 뭐 답례 방안 비슷한 느낌으로 한 2박 3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아, 내가 총리 있을 때 정말 큰 업적 그게 바로 음.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낸 거다. 잘 지낸 거다. 그리고 그 일본이 원하는 외교적으로는 대로 뭐 그게 가장 어, 외교적으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윤석열 정부가 따라와 줬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걸 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 그 참. 뭐 그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기시다 총리만큼 사실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에 네. 대한 일본의 평가, 일본 언론에 보고 있는 어떤 생각, 프레임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네, 놀라워하고 있죠. 놀라워하고 있다. 그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나왔을 때도 예,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본 이야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과거사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예, 과거사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네, 근데 광복절이라는 그 광복절 이름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시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일본이라는 건 항상 이제 상수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거론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거론을 안 해버리니까 일본이 오히려 놀란 거예요. 마이니치도 그렇고 요미우리도 그렇고 너무 이례적인데?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를 이제 평가하는 기사를 쓰면서. 네, 이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처음에는 근데 그게 작년에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잘해보려고 일부러 꿍꿍이가 그런 건가? 뭐 이 생각하고 그래도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가 있었는데 올해 한 번 더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일본을 좋아하는 뭐 이런 약간 느낌이랄까?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야 신기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기사를 읽어보면은.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일본을 아예 안 집었는지 모르겠다만 뭐 네, 일단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특히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이나 극우 인사들 위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 한일 관계가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컨트롤하기가 쉬운 상황이니까 네, 아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뭐 사도강산 또 문제라든가 뭐 신일주 철금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그런 게 안 나오게끔 아예 지금 다 이제 무슨 조약이든 뭐든 협정이든 맺어가지고 지금 다 해결해 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한일 관계 한국이 일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 다 따라주고 있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원하는 것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다시 또 재협상하자라든가 뭐 사도관산 아, 뭐 문화에서 등장한 거 뭐 각하 신청 이의 신청이라 그런 게 안 나오게끔 예. 자 뭐 이건 다 끝났습니다라는 협정을 아예 맺어버리자. 지금 이제 한일 협정 같은 형식의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버리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 말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풀이가 되는 것 근데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 예. 지금 이제 2년 반 거의 뭐 2년 반이죠. 2년 반 네, 네. 절반 정도 지나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자세를 보면은 아니 그 김태호 실장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일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국은 뭐 좀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 신경 잘 안 쓰고 한국 여론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라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또 하,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일본이 이제 예.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 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또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일본이 어떻게 컨트롤할지. 하여튼 한국은 지금 일본의
외교 전략이나 대일 외교 전략 이런 거 보면은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적 입장에서는 네. 말 그대로 빵 셔틀 비슷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요. 참 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또 인사 문제를 보면은 일본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있죠.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현재 분위기,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기자님, 오늘 이제 고시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까지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일 이제 결승전 앞두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내일 결승전 결과 많이 좀 기다리고 내일 경기 내용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다면 저희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왕 뭐 정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민당에서 음, 총재 선거를 9월 27일 날 할 건데 네, 이제 뭐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 10명 정도 후보가 일단 거론되고 있어요. 원래 추천이 20명 모아가지고 후보로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누가 될 가능성이 높냐는 이야기가 많이 저한테 오는데 사실 누가 되든 뭐 한일 관계의 기조가 바뀔 거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상대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경제안보 담당상이라는. 네. 이번에 라인 야후 그것도 뒤에서 어, 조종했다는 분이기도 하고 네, 원래 뭐 아베 총리 아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베 네. 총리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죠. 엄청난 극우 인사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압력이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이나 뭐 그런 극우적인 그 색채가 일본 정가에 들이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그래요. 뭐 우리는 뭐 힘이 없지만 그 사람이 네. 안 되기를 한국 사람들 한일 관계를 위해서 좀 기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 뭐 자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니까 자민당 네, 총재 그렇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